니드오그의 각성은 단순한 괴물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지 마리조아의 이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세계의 파워 밸런스를 완전히 붕괴시킬 거대한 재앙의 시작입니다. 오다의 설계를 뒤엎고 원피스의 심연을 재구성한다. 해적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잔혹한 논리로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최신화에서 우리는 세계의 정점, 이무가 흔들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로키의 기운을 감지한 이무는 이렇게 내뱉었죠. 과연 니드오그, 너는 줄곧 엘바프에 있었던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완벽을 통제한다고 자부하던 세계정부의 정보망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이무의 뼛속 깊은 공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사이퍼포를 동원해 전 세계의 이면을 감시하던 이무조차 세계 멸망 스케일의 열매가 엘바프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800년 동안 놓쳤다는 뜻이니까요. 우선 로키의 현상금 26억 베리에 대한 기존의 얄팍한 뇌피셜들을 전부 폐기하십시오. 많은 십덕 커뮤니티에서 로키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얻었기에 그 거액의 현상금이 책정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무의 저 발언은 그 모든 가설을 단숨에 박살냅니다. 세계 정부는 로키가 환수종 니드오그를 먹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 26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열매의 사기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배제된 순수한 로키 자신의 육체적 스펙과 패기, 그리고 고대 거인족이라는 종족적 특성만으로 책정된 순수 무력의 지표라는 겁니다. 악마의 열매 없이 이미 사왕 최고 간부들을 아득히 초월하는 배붕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힘의 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무는 왜 그토록 니드오그라는 이름에 전율했을까요? 엘바프의 원로 자르의 입을 통해 밝혀진 과거의 떡밥을 잔혹한 논리로 해체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과거 엘바프에는 니드오그의 열매를 품고 라그닐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태양의 신 니카와 격돌했던 군신이 존재했습니다. 태양의 신 니카, 800년 전 세계정부가 그토록 지우고자 했던, 그리고 이무가 가장 경계하는 궁극의 존재입니다. 즉, 니드오그는 단순한 전설 속 환수종이 아니라 세계관 최강의 신격을 상대로 정면에서 파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규격 외의 전략병기라는 뜻입니다. 마더 플레임으로 루루시아 왕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며 신의 권능을 과시했던 이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태양의 신 니카와 필적할 만한 파괴의 화신이 엘바프 한가운데서 조용히 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전개이자 세계정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보전의 실패입니다. 가링성을 비롯한 신의 기사단이 엘바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거인족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 각인된 군신과 니드오그의 압도적인 파괴력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제 전 세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루피가 소모를 단숨에 관통해버리며 기어 피푸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단지 사막에 불과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여기서 느껴야 할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무적이라 여겨졌던 세계정부의 오만함이 로키라는 단 하나의 변수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무가 두려워한 진짜 재앙, 순수 피지컬만으로 26억을 찍은 고대 거인족이 세계 최대의 용 니드오그의 힘을 완벽하게 개방한 이 순간, 해군 본부와 성지는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과거에 받아 가장 잔혹하고 압도적이었던 패자 록스 디 지백에게 돌려보겠습니다. 록스가 하랄드, 즉 로키의 아버지에게 이 니드오그 열매를 먹이려 집착했던 이유를 단순한 동맹 강화 차원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십덕들의 얄팍한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록스는 세계의 왕을 노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파워 밸런스의 설계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범주를 아득히 초월합니다. 자르의 입을 통해 밝혀진 니드오그 열매의 진정한 패시브 능력을 보십시오. 누가 먹든 세계 최대의 드래곤이 되지만 그 드래곤의 크기는 복용자의 원래 체급에 정비례한다는 충격적인 설정입니다. 일반적인 인간형 강자가 먹어도 배반붕을 일으킬 환수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거인도 아닌 고대 거인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가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명백한 힘의 압도입니다.
고대 거인족 특유의 규격의 피지컬에 세계 최대의 드래곤이라는 고병선산이 들어가는 순간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곧 범접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과거 최강의 패자 록스가 하랄드에게 이 열매를 권했던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세계를 멸망시킬 트리거를 당기려 했던 겁니다. 록스의 지능과 전술적 안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태양의 신 니카의 존재와 그에 대적했던 전설의 군신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거인족의 유전자를 가진 하랄드만이 니드오그의 잠재력을 한계까지, 아니 한계를 뚫고 폭주하게 만들 유일한 그릇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할 핵심 떡밥은 바로 크기의 비례입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 이 사용자의 기본 스펙을 배가시킨다는 것은 원피스의 절대적인 파워 밸런스 법칙이죠. 그런데 니드오그는 아예 대놓고 복용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거대화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오직 크기의 고대 거인이 이 열매를 먹는다면 마리조아의 거대한 성벽조차 그 드래곤의 발톱 하나 크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전력이나 패기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밟으면 터지는 철저하고 잔혹한 물리법칙의 세계로 돌입하는 겁니다. 카타르시스를 넘어선 절대적인 절망감. 그것이 록스가 원했던 세계정보 붕괴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랄드가 이 열매를 먹었다면 록스 해적단은 갓벨리에서 괴멸하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전개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가프와 로저의 연합조차 니드오그로 각성한 고대 거인의 꼬리치기 한 번에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혹은 라타토스크의 영혼이 깃든 망치의 안배인지 이 궁극의 열매는 하랄드가 아닌 로키에게 넘어갔습니다. 로키는 고대 거인족의 피를 이어받아 이미 순수 무력 26억을 찍은 괴물입니다. 그가 니드오그로 각성한 현재의 폼은 과거 록스가 기획했던 파워 밸런스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카이도우의 청룡폼이 보여주었던 거대함조차 로키의 니드오그 앞에서는 한낱 지렁이에 불과해지는 잔혹한 현실. 오다는 여기서 기존의 크기와 힘의 비례 법칙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단순한 괴수가 아닙니다. 록스의 원대한 야망과 고대 거인족의 스펙이 응축된 그야말로 원피스 역사상 최악의 생물재해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강림한 것입니다. 이번 최신화에서 루피가 기어 피프스의 신기술 고무고무 여명 토르 라이플로 소모의 전신을 꿰뚫고 무자비하게 감전사시키는 장면. 십덕들은 여기서 단순한 타격감과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지만 심연을 꿰뚫어보는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오다의 잔혹한 떡밥을 읽어내야 합니다. 루피의 뇌전 타격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등장할 진짜 재앙, 로키의 진정한 전투력을 부각하기 위한 일종의 스케일링 장치에 불과합니다. 로키가 몸 안의 괴물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때 사용한 힘의 근원을 보십시오. 순수한 뇌전입니다. 니드오그로 각성한 로키는 그저 거대해지기만 한 샌드백이 절대 아닙니다. 카이도우가 보로브레스로 산을 날려버렸다면 로키는 그에 필적하는, 아니 고대 거인족의 체급이 곱해져 수십 배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뇌전 브레스를 뿜어냅니다.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뇌전의 제어 능력만으로도 이미 최상위권 강자의 반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배붕은 그의 무기, 망치에 깃든 전설의 존재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군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복, 얼음다람쥐 라타토스크. 왕이 죽은 후 그 영혼은 망치에 깃들어 주인의 악마의 열매를 수백 년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키라는 완벽한 계승자를 만나 그 힘을 해방했습니다. 라타토스크의 본질은 바로 극한의 빈결입니다. 자, 여기서 원피스 세계관의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철저히 계산해 봅시다. 본체인 로키는 방어 불가능한 광역 묘전을 쏟아내고 무기인 망치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빈결을 다룹니다. 뇌빙의 융합, 번개와 얼음이라는 두 개의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자연계급 능력을 동시에 다루는 하이브리드 괴물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힘의 압도입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얼음으로 완벽하게 봉쇄한 뒤 회피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속도의 내전 프레스가 꽂히는 콤보. 록스 D 지백이 왜 그토록 이 힘을 탐냈는지 이제 뇌피셜이 아닌 완벽한 논리로 증명되었습니다. 기존 사왕들의 전투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카이도우의 무력, 샹크스의 패기, 검은 수염의 능력 무효화. 하지만 로키의 이 이중 속성 융합 앞에서는 기존의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장색 패기로 내전을 막아낸다 한들 동시에 들어오는 절대 영도의 빈결까지 막아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전개죠. 이것은 사왕을 초월하는, 아니 사왕이라는 칭호조차 우습게 만드는 규격 외의 살상력입니다. 루피의 토르 라이플이 보여준 전율은 로키가 보여줄 진정한 네빙의 지옥에 비하면 한낱 성냥불에 불과합니다. 엘바프의 전장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배붕의 한가운데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로키의 진정한 무력이 개방된 지금 우리가 알던 원피스의 파워 밸런스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의 보스 등장이 아닙니다. 800년 동안 세계 정부가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온 세계의 질서가 엘바프라는 거대한 화약고에서 터져버린 명백한 배붕의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잔혹한 논리로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세계 정부가 측정한 로키의 순수 위험도, 즉 피지컬과 패기만으로 책정된 현상금이 무려 26억 벨이었습니다. 십덕들의 어설픈 뇌피셜로는 사왕 최고 간부급이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이제 그 숫자의 진짜 의미가 증명되었습니다. 26억이라는 베이스 스펙 위에 복용자의 체급에 비례하여 무한대로 거대화하는 환수종 니드오그의 물리력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카이도우를 능가하는 뇌전 브레스, 그리고 빙결을 다루는 라타토스크의 맘치까지 융합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스펙을 수치로 환산한다면 기존 사왕들의 현상금인 40억, 50억대의 숫자 노름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함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이무가 성지 마리조아에서 경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바프는 그저 덩치 큰 거인족들의 전사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의 신 니카와 대적했던 전설의 군신, 그 파괴적인 유산을 고스란히 품고 있던 세계멸망의 스위치였습니다. 만약 로키가 이 힘을 온전히 통제하여 엘바프의 전사들을 이끌고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군 본부의 최고 전력인 대장셋이 막아설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전개죠. 거대화된 니드오그의 뇌빙 융합 광역기 한 번이면 전 해군 병력의 절반이 얼어붙고 재로 변할 것입니다. 과거 록스 D 지백이 갓델리에서 이루지 못했던 세계멸망의 시나리오가 지금 엘바프에서 로키를 통해 완벽하게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오다 에이치로는 이 니드오그라는 규격 외의 떡밥을 던짐으로써 최종장으로 향하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다의 패권은 사환들의 영토 싸움이 아닙니다. 태양의 신니카로 각성한 루피와 군신의 힘을 완벽하게 계승한 로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마더플레임을 만지작거리는 이무, 이 세 축의 압도적인 힘의 충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파워 밸런스의 붕괴 앞에서 어떤 전율을 느끼고 계십니까? 과연 니카의 고무고무 각성 능력이 내정과 빈결을 동시에 다루는 세계 최대의 드래곤 니드오그를 상대로 물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다가 준비한 또 다른 절망적인 카타르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계를 뒤엎을 해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뇌피셜을 완벽하게 파괴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가장 잔혹하고 압도적인 논리로 원피스의 진실을 해체해드리겠습니다.